주식회사 이야기 보겠습니다. 볼게요. 사회문화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그럼 돈을 마련을 뭘 가지고 한대? 주식을 가지고 한대. 자, 이때 얘들아, 우리 이런 지시어들 잘 보라고 이야기했어. 이런 지시어들은 앞을 가리키는 거야. 이때 언제?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의 정관에 발행할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기재를 해야 한대. 처음에 회사의 어떤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한 곳에. 이것을 수권 자본이라고 이야기해. 수권 자본. 뭐가 수권 자본이에요? 주식 총수. 자, 수권 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 설립 이후에 필요에 따라 발행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처음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일부만 발행이 가능하대. 자, 여기 밑줄 쳐놨어. 자, 이렇게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하면 그게 뭐가 돼? 자본금이 된다고. 그럼 자본금은 뭔데? 만약에 내가 총수를 1000개를 발행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500개만 이번에 발행을 할게요. 그런데 그 액면가는 1000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액면가 곱하기 1000.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본금이 된다. 어쨌거나 주식수 곱하기 주식의 액면가, 이것이 뭐야? 자본금이구나. 자,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10,000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원 되는 것이야.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곱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1000 곱하기 만 하면 1000만원 되는 거죠. 하지만 자, 선생님 요런 지시어 잘 나오면 그 뒤를 잘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초기에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야. 처음에는 1000만원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회사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해. 그럼 뭐를 해야 돼? 대출 받을 수 있어. 채권 발행할 수 있어. 하지만 또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출이나 채권 발행하면 상환을 해야 된다고. 이자 갚아야 된다고. 그럼 부담이 되잖아. 자, 그래서 따라서 어디야? 이런 방법들. 이런이 뭔데? 대출 받거나 채권 발행하거나. 자, 그런 거 외에 더 많이 쓰는 것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뭐라 그래? 증자라고 한대. 됐니?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증자에는 분명히 아까 전에 이야기해서 첫 번째 단락이 제일 끝에서 따라서 뒤에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자본금을 늘린대. 증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거야.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거지. 그걸 유상증자라고 하고, 자, 유상증자는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로 다시 나뉜대. 첫째. 그럼 얘들아, 우린 유상증자에서 첫 번째 기존의 주주들을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자, 이게 뭐야? 첫 번째. 주주 배정 방식이야. 선생님, 자, 주주 배정 방식 첫 번째. 유상증자 중에서 이것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줘. 기존의 주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뭐를 주는 거야? 권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미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살 수 있는 기회. 그 다음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조금 100개보단 좀 적게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식으로 주식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 그냥 안 사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기존 주주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뭐 살 수 있게 오픈되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 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이라고 한대. 자, 이를 뭐라고 불러? 일반 공모 방식이야. 이 방식을 시행하면 새로운 주주들을 모을 수는 있어. 관심 없던 사람들도 볼 수는 있겠지. 자, 기존 주주들이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게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유상 증자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가지게 되면 전체 파이에서 나의 비율은 줄어드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해서 또 요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고 주가가 뭐 할 수 있어? 하락이 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막 공부를 해서 더 싼 걸 싸게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주고요. 그 다음 기존의 주주들이 구입하지 않는 나머지 주식을 일반 공모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3자에게 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3번 이렇게 밑줄 그었어요. 제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한대요. 이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로부터 내가 그걸 투자를 더 받고 싶어. 어떤 신기술 도입을 할 때.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해서 엄청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로부터 또다시 우리가 투자를 받기를 원해. 이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주식을 줄 테니 투자를 좀 해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자, 이런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로 한정된대. 또한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나 지분에 따른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주주들이 왜 쟤한테만 많이 줘? 또 혹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 주식을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경영에 어떤 참견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엄격한 뭐를 한대? 규제 속에서 이루어진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자, 조금 전에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어떤 이야기였나요? 여기다 조금 적을게요. 뭐였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상증자 몇 가지가 있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 기준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나눠주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었어.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3번 단락. 유상증자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는 거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번에는 가격 기준에 따라서 액면 발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대요? 시가 발행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답니다. 자, 액면 발행은 이렇게 나뉘어지면 대부분 어떻게 전개가 돼? 이야기가 첫 번째 액면 발행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가 발행 설명을 하겠지. 그러면 액면 발행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액면 발행은 주식의 액면 가격 그대로를 발행하는 것이야. 자, 시가 발행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야. 다시 시가 발행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자, 액면 발행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액면 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여 뭐를 얻을 수 있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주주들은 수익을 얻어요. 언제요? 액면 발행을 했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액면가를 1,000원을 했어.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3,00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 그럼 어떡해? 나는 1,000원에 샀잖아. 그러면 2,000원에 그 3,000원에 다시 내가 팔아서 시장 가격으로 팔아서 2,000원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반면에 시가 발행은 이야기했어. 그러면 시가 발행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액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져간대?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 가격으로 발행을 하면 어떻게? 액면 가격 원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판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 그대로 누가 가지고 간대? 회사가 가져간대. 시가 발행을 했을 때. 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가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후자의 방법. 뭐가 한대? 시가 발행을 체크. 더 많이 한대. 자,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게 되는 일이 많대요. 자, 그래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 현재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처음에 많이들 발행을 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이때 회사는 기존의 주식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현재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서 할인폭을 정한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려한대요? 기존의 주식수와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와 그 다음 현재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를 할인할지를 생각을 한대. 됐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했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으로 갈게. 이에요. 네 번째 문단. 유상증자는 계속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 왜냐하면 자금이 늘어날 거니까 대출 받지 않아도. 대출 받거나 채권 발행할 때 외에는 달리 원금 상환 안 해도 돼요. 이자 지급 안 해도 돼요. 그쵸? 새로 발행한 주식수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늘어나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넘어. 그래서 자본금이 회사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가 발행을 한 경우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만큼의 차이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익은 누가 얻는 거예요? 회사가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도 뭐를 줄 수 있어요? 도움이 된대요. 또한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 처음에 내가 얼마를 몇 개의 주식을 발행할지 그 자본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 실행할 수 있어서 간편하대. 하지만 계속 유상증자를 자꾸 실시한다는 것은 얘들이 돈이 자꾸 부족한가 봐? 자꾸 마이너스가 나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돼? 하락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하락돼.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겠어 라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째 단락. 자, 그러면 한편 증자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유상증자가 있다면 뭐도 있어? 무상증자라는 것도 있대. 대가 없이 돈을 안 받고도 주식을 더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나눠준대. 땡큐겠다. 그쵸? 근데 이걸 왜 하는 걸까? 회사에서는. 그죠? 무상증자도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주들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니까 실제 돈이 더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원리 물었죠. 그럼 그 답이 중요하죠. 그 뒤에 회사의 자산을 이야기해보면 사실 자산은 자기 자본이랑 부채라는 게 뭐야? 대출 받는 거. 그걸로 조달되는데 자기 자본 안에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래. 자, 그럼 대출은 아니니까 자기 자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래. 자본금. 그러면 잉여금에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인 무엇이 있어? 이익 잉여금이 있대. 그럼 이 이익 잉여금에 시장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 액면가보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그 액면가보다 겉에 적혀 있는 것보다 뭐 시장에선 더 높은 가격으로 만약에 거래가 되고 있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발행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만큼 얻게 된 이익인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대. 자, 다시. 잉여금에는 뭐? 이익과 주식을 통해서 얻게 된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대. 무상증자는 이런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뭐 시키는 거야? 이동시키는 거야. 다시. 이게 잉여라고 남은 돈이야. 그러면 얘를 여기에 있는 돈을 어디로 옮기게 된대? 자기 그냥 자본금, 잉여금에 있던 것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대. 잉여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주식을 발행한 후에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 주면 무상증자하면 잉여금은 어떻게? 잉여금에 있던 것이 자본금으로 가니까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돼 있어. 자, 됐니? 자, 이렇게 표시해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쉽겠죠? 잉여금 줄어들어요. 자본금은 늘어나요.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니? 왜냐하면 이렇게 비례 반비례 어떤 것은 낮아지고 어떤 것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문제로 선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표시해두면 다시 찾을 때 쉽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무상증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무상증자는 공짜로 다 나눠준대. 주식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러면 잉여금에 남았던 그 이익을 누구한테? 자본금으로 주식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된대. 됐니?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야. 자, 그럼 6번. 자, 6번 단락 갈게요.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자본금은 우리 아까 전에 늘어난다고 했잖아.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원래는 그게 잉여금에 있던 게 그냥 이렇게 차액이 자본금으로 간 것일 뿐이잖아. 이동일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냥 이동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회사의 자산에는 자본금 플러스 뭐였는데? 잉여금이었는데 잉여금에 있던 것이 자본금으로 옮겨가는 게 무상증자라고. 그러니까 자산 자체는 그냥 그대로야. 자산은 그대로인데 뭐 자본과 잉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이거죠. 기존의 주주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는 좋겠죠. 보유한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시장 전체의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얘들아 희소성이 떨어지잖아. 그 말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야. 자, 주주들을 각자가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는 각자의 가치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전체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 늘어났지. 대신에 개수는 늘어나고 가격은 싸졌으니. 자, 하지만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 플러스 되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회사 내의 잉여금이 즉 이익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이라서 앞으로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무상증자는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무상증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상증자에는 세 가지 어떻게 증자하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었고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었어. 액면, 시장 이런 말 들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유상증자를 했을 땐 어떻게 각각 좋은 점 단점이 있는지 이야기했으며 자, 그 다음 무상증자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면 그 무상증자는 총 회사에 뭐가 늘어나는 거야? 잉여금에 있던 것을 자본금으로 옮겨가는 것이야. 그래서 자산은 그대로야. 하지만 잉여금은 떨어지고 자본금은 올라가는 것이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긍정적일 수 있어. 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주식회사 설립할 때 정관에 처음에 이야기했죠. 1번 단락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행하고자 하는 주식 총수를 처음에 기재해야 한다 라고 1번 단락에 있었죠. 자, 2번 주식회사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를 모두 발행해야 됩니까? 아니었지. 일부 발행할 수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1번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 몇 번? 2번 체크하고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돼. 우리 모의고사 칠 때는 넘어가야지. 하지만 지금은 모의고사 아니니까 나머지 3, 4, 5번 확인해 볼게요. 수권자본 내에서 유상증자 할 때 유상증자 돈 받고 받는 거죠? 주주들의 의결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지. 언제 언제 필요했지? 죄송해요. 뭐 할 때?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될 때 뭐였어?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모집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첫째 기존 주주들한테 주고 그다음 두 번째 불특정 다수들에게 주고 세 번째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 발행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 제3자 배정할 때 제3자 선생님 글씨 쓰기가 좀 그렇죠? 제3자 배정할 때 그런다라고 이야기했어. 유상증자의 여러 방식 중에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존재했지.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줄 거야. 그게 뭐였어? 첫 번째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주식 발행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몇 번째 단락이 있었습니까? 2번 단락에 3번도 2번 단락에 있었습니다. 자, 5번. 액면 발행을 통해서 유상증자하면 새로 발행 주식이 많이 팔리려면 당시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그치? 액면 발행을 할 거야. 내가 1000 이렇게 처음에 이제 수권 자본 이렇게 만들 때 1000 이렇게 액면 발행이 있었을 때 그걸로 할 거면 이게 많이 팔리려면 사람들이 싸네. 엄청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네 라고 하려면 뭐가 더 높아야 돼? 시장 가격. 거래되는 그 시장 가격이 실제 거래가 시장에서 거래가 3천 이렇게 돼야지 이 차액 수익을 생각해서 많이 살 거잖아. 그 말이지. 되겠니? 그래서 1번에는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자, 2번이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 공짜로 나눠주는 거였잖아.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하지만 자산의 총액은 감소합니까? 아니요. 자산 그대로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자산이 우리 이거 여러 번 봤잖아요. 왠지 나올 것 같아서 자꾸 얘기했다는 건 거기서 자꾸 얘기했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문제로 내겠다는 거거든. 자산은 뭐와 뭐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본금이랑 잉여금인데 잉여금에 있던 것을 자본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자산은 그대로고 자본은 늘어나고 잉여는 줄어든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그럼 N 틀렸어. 자, 2번. 기존의 주주가 새로운 주식을 받게 되면 보유한 주식의 전체 가치가 올라갔니? 아닌데 전체 가치는 그대로야. 왜냐면 내가 개수는 늘어났지만 가격은 다운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이또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주주 이외의 제3자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유상증자였잖아. 그거 중에 하나였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어. 자, 4번. 회사의 매출이 올라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즉 잉여금의 이익이 많았으면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가겠지. 그럼 잉여금 거기 있는 만큼 주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야? 몇 번? 우리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권자본을 넘어선 수량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권자본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억, 여기 바로 나오네요. A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에 반발을 하였대요.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해봐. 유상증자를 하면 왜 주주들이 싫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게? 많이 만들잖아. 새로운 주식을 많이
많은 수의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면 왜 시켰어? 주주들한테 손해가 가니까 반대할 거잖아? 왜 손해가 가? 어떻게?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 말. 주식 가격이 떨어져.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잖아. 더 이상 여기서는 뭐 할 게 없어. 얘들아, 정확하게 읽었으면 우리 빠르게 내용 찾을 수 있었던 거. 됐니? 자, 4번 가겠습니다. 보기는 어느 회사의 증자 내용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주식을 몇 개를 만들 거래? 10,000개를 만들 거고 액면 가격이 1,000이야. 근데 증자 전에는 주식 총수가 25만 개였어. 자금 조달 왜 하냐면 신규 사업하려고. 자금이 부족하대. 증자 방식은 주주를 배정한다. 그럼 기존 주주들을 한 다음에 그 주주들이 사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일반 공모를 할 거래. 그러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가격은 4,500이야. 기존 주가에 대해서 할인율은 10% 정도로 할인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볼게. 1번.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한 주당 주식 가격은 5,000원이다. 볼까? 볼까요? 어디 있어요? 한 주당, 한 주. 새로운 주식은 여기 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현재 주식. 한 주당 액면이 1,000원이야. 그런데 4,500을 할 거래. 10% 할인하면.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야? 4,500원에서 얼마 10% 할인한 거 그만큼을 더해주면 즉 10% 했더니 500이니까 그러면 500을 더하면 5,000원이 되는 거지. 되겠니? 다시 얘들아 10% 할인을 했을 때 4,500원이야. 그럼 10% 할인하면 4,500원이면 그럼 100% 즉 90%가 4,500원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10% 500원을 할인 받았다는 거 아니니? 그죠? 자, 좀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뭔데? 할인해준 500원을 더해. 그러면 5,000원이 바로 한 주당 주식 가격이겠지, 현재. 자, 그 다음 2번. 이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수권 자본은 주식 총수는 뭐야? 이거 이상이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일부인 요만큼 25만 개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몇 개를 더 할 거래? 10,000개를 더 할 거래. 그러면 어떻게 25만 더하기 만 하면은 26만이잖아. 그럼 이거보다 훨씬 수권 자본이 더 컸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될 수 있어. 증자 이후에 이 회사의 자본금은 증자 이전에 비해 4,500만 원이 더 증가하니 볼까? 그러면 선생님 4,500원 곱하기 10,000원이니까 이렇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자본금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1번 단락에 보면 적을게요.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뭐였게? 액면 가격 곱하기 개수 주식 수라고. 그러면 늘어나는 증자 이전에 비해서 더 늘어나는 건 뭐게? 액면 1,000 곱하기 수 하나 둘 셋 넷 하면 얼마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야. 4,500만 원이 아니고. 그치?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얘들아 3번. 됐죠? 자, 4번. 이 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상증자 실시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 5번에 기존의 주주들이 새로운 주식을 모두 구입하면 주주 배정 후에 일반 공모한다고 했으니까 얘들이 모두 구입해버렸대. 그럼 일반 공모할 것이 없겠지.
됐어요? 그래서 4번에는 3번 했습니다. 여기 사실 1번, 2번, 3번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데 그 중에서 요거 개수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수야. 주식 개수야. 요거만 잘 기억을 했으면 이건 굳이 기억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됐죠?